학습지 푸는 문제로 아이랑 싸우신 분들, 학원 가는 문제로 아이랑 싸우신 분들, 핸드폰 사용 시간 때문에 아이와 싸우신 분들,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다 포기하고,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 저렇게 평범하고 평이한 말을 하다니, 뻔한 이야기를 하다니 라고 시바시바 욕하시면서 끌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오바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뻔한 이야기 할 겁니다. 평이한 이야기 할 겁니다. 당신이 아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뻔한 이야기가 당신의 양육을 어메이징하게 바꿔줄 수 있는 열쇠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영상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우리 책동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제가 읽은 책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강대 철학자이신 최진석 교수님이 쓰신 삶의 실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식상할 수 있는데 좀 들어보이소. 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식상하죠?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믿고 사랑한 다음에 거기서 성공도 나오고 성적도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은 쏙 빠져버리고 성적과 성공만 남는다면 당신이 바라는 그 성적과 성공이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서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서로 믿는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격들의 성공은 크고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채우는 사회는 자잘한 일들을 다투느라 정작 크고 중요한 미래의 큰 그림은 그릴 엄두도 내지 못하지요. 사회적인 성공에만 몰두하다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평범한 말이지요. 하여 가슴에 와닿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끄고 가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책동이님들, 여러분들 왜 제 영상 보러 오십니까? 왜 저를 좋아하십니까? 왜 저의 양육 방식과 교육 방식을 참고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뭔가 저의 양육 철학이, 교육 철학이, 그리고 그렇게 키워온 두 아들이 부럽고 따라하고 싶고 참고하고 싶은 교육 멘토로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좀 전에 제가 읊어드렸던 이것을 19년 동안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었기에 시커먼 두 아들과 그 어떤 트러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사춘기가 뭡니까? 사춘기가 뭐 먹는 건가요? 사탕 이름인가요? 젤리 이름인가요? 1도 갈등이 없습니다. 큰 소리 한번 나지 않는 집입니다. 왜? 여기서 말한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집 한 장 풀리는 문제로, 학원 가는 문제로, 시험 성적 문제로 아이와 갈등이 있고 아이와 전쟁 중이시라면, 이 전쟁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면 저라면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훼손되지 않는 전제하에 아이들 교육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각종 아이들 교육 왜 시키시는 겁니까? 내 아이 행복해라고, 그쵸? 그런데 지금 내가 시키고 있는 이 교육 때문에 아이가 불행하고 집은 전쟁이고 하여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다면 그 교육은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주가 뭡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 믿음, 지지, 응원, 하여 아이의 행복이지요. 그게 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가치지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 베이스가 된 이후에 아이 능력과 적성, 기질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교육 철학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등등을 감안하여 아이들의 교육들이 들어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오는 이 교육이 아이와의 믿음, 사랑 그리고 행복에 스크래치를 내고 있다면 좀 줄이고 혹은 내려놓고 혹은 포기하면서 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책동이들 중에 학습지 푸는 문제로 아이랑 싸우신 분들, 학원 가는 문제로 아이랑 싸우신 분들, 핸드폰 사용 시간 때문에 아이와 싸우신 분들, 그래서 아이와 냉전 중이시거나 꼴도 보기 싫거나 처잡고 학교를 보내신 분들 계시지요. 꽤나 많으실 겁니다. 저에게 연락 오시는 수많은 코칭자들, 전자책 사신 분들이 다 그 문제로 저한테 연락이 오십니다. 속상해서 또 아이한테 미안해서 또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위로를 받고자 저에게 연락이 오십니다. 너무 이해합니다. 100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놓을 수 없고 안 놓고 자유롭게 끌고 가려니 천불이 터지고 참다 터지고 터지니 아이는 또 부모를 또 신뢰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나쁜 정서만 쌓여가고 결국 좋은 성적을 못 내고 그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들고 또 엄마는 폭발하고 또 다른 학원을 알아보고 끊임없는 악순환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주고 있는 이 교육들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에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아가 아이가 지금 불행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아이와 당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점검하면서 체크하면서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심히 손상이 갈 정도라면 이 모든 교육을 완전히 내려놓을 결단을 감행하면서까지도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책동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아입니다. 6살은 6살대로, 8살은 8살대로, 12살은 12살대로 이 아이가 커서 중고등학생이 돼도 여전히 아입니다. 미숙합니다. 모든 것이 미숙한 아이입니다. 왜 미성년자라는 단어를 씁니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한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좀 뭐라 하지 마이소 애들한테. 너무 한심하게 보거나 답답하게 보거나 문제투성이로 아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실수고 생각이 그까지 미치지 못한 거고 그냥 마냥 놀고 싶은 애기요. 이 애기를 어떻게 내가 요리조리 구워 삶아서 요쪽 길로 좀 데리고 올까? 엄마가 지혜롭게 꾀돌이처럼 아이에게 먹힐 요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아이한테 적용해보고 또 요래도 달래도 보고 저래도 꼬셔도 보면서 요 길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사랑만 줘보십시오. 사랑만 듬뿍 먹고 자란 아이는 어떤 형태로든 잘 클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데 잘 안 클 수가 없죠. 사랑이 충만한 아이 이꼬르 자존감 갑입니다. 인생은 자존감이 밥 먹여줍니다. 내 아이가 스카이가 안 될 것 같으면 사랑으로 자존감 갑을 만들어 줍시다. 아이한테 너무 좀 뭐라 하지 말라고. 오늘 아이에게 학원 숙제 안 했다고, 준비물 안 챙겨갔다고, 수학 문제 한 문제 안 풀었다고 너무 처잡지 마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끝. 내일 봅시다. 안녕.